반대 세력들의 폭동,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방송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이 권력 감시, 시민의 권리 안전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한 가장 대표적인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또 이제 우리 방송 저널리즘이 내란 개혁 이후에 여러 가지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뭐 다운표 저널리즘 받아쓰기다 이런 이제 비판도 제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는 방송 저널리즘은 다른 매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고 그런 결과물들이 오늘 수상작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처럼 사실 확인과 독자적인 발굴 취재를 통해서 그런 빛나는 성취를 남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196회 심사평 제19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에는 4개 부문에 총 25편이 출품됐습니다. 취재 보도 부문에서는 JTBC의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현장 취재와 SBS의 창설 기념식을 윤 대통령 생일 파티로 둔갑한 경호처 보도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먼저 JTBC의 서부지법 현장 취재 보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폭동 현장을 단밀 취재해 방송 뉴스의 장점을 잘 살린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이후 사건의 실제 규명에도 큰 역할을 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SBS의 경호처 생일 파티 보도는 경호처와 대통령실의 내부 정치, 조직 문화를 단적으로 드러낸 보도로 취재 역량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경호처 내부 동료 보도 역시 급박했던 경호처 대응의 상황부터 최상목 부총리 대응까지 연결시킨 의미 있는 보도로 수상에 이르지 못했지만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획 보도 부분에서는 KBS의 대통령과 우두머리 혐의가 선정됐습니다. 심사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큰 틀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줘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한 보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파를 탈 때까지 고군분투한 제작진 노력과 용기가 평가받았습니다. JTBC의 가짜뉴스 추적기도 구성과 제작이 흥미롭고 꼼꼼하게 많은 내용을 다뤘다는 점에서 수상에까지 이르지를 못했지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주역 취재 보도 부분에서는 KBS 울산의 HD 현대미포 조선소 하청 노동자 22 긴급없이 사망 사고 보도가 수상작으로 꼽혔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해먹은 문제이지만 동시에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보도의 파급력을 높인 제작진의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JIBS의 최초 확인, 어우름괴의 비극은 최초 발굴이라는 점, KBS의 대구 학생부 복부 타고 해외여행 간 교사도 충격적인 실제 고발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역 기획 보도 부분은 모두 4작품이 출품됐지만 수상작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소식이 전해지고 한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경찰을 향해 외칩니다. 국가가 정복됐는데 왜 우를 막습니까? 잠시 후 사람들이 법원 후문 울타리를 넘어 들어갑니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창문을 깨는 장면도 보입니다. 와야 돼!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던 JTBC 취재진도 내부 상황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청사 내부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법정이 모여있는 청사 3층. 아까 밖에서 마이크를 들고 소리치던 그 남성이 소화기로 유리문을 여러 차례 내려칩니다. 영장 발부 판사 이름을 거칠게 부르는 소리도 들립니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 사건 관련 기록, 판사 개인 물품 등이 있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곳에서도 차은경 판사를 색출해내려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이상될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없어요?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지, 방 안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요. 한 남성이 또 다른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부숩니다. 문을 부수고 빈집털이 하듯 판사 집무실을 드나듭니다. 한 손엔 소화기, 다른 한 손엔 쇠파이프를 든 사람도 보입니다.
1층을 내려다보니 이제서야 경찰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35분쯤 마침내 취재진도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있는 법원이 습격을 당한 이 처참한 흔적 앞에서 또 그 보도를 두고 가짜뉴스까지 판치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떤 말로 끝맺음을 해야 할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이미 밝혔듯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JTBC의 밀착부 부장이라는 어색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가혁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TV에서 뵙던 타사 동료분들, 예를 들어 한우리 기자님이나 박찬근 기자님 이런 분들 제 이름이 너무 익숙한데 같이 뵙게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희 밀착 카메라는 2014년 11월에 시작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영광스럽게 내일 또 어떤 언론 단체에서 그 10년을 기념해서 상을 주신다고 해서 그런 내용도 있는데 가끔씩 제가 별동대처럼 이렇게 동타가 터지고 또 출입처가 있는 부서와 달리 이렇게 좀 경합되지 않게 다른 아이템을 찾고 하다 보니까 저희 보도국 내에서도 좀 여기서 사회부가 하면 우리 다른 거 하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약간 그래서 좀 외로울 때도 있고 잘하고 있나 이럴 때도 있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런 상의 의미로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후배 어제도 창원에서 올라오고 또 순천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일찍 피곤한 얼굴로 상태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매일 열심히 해주는 후배 기자 우리 동료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제 그 서부지법 들어가는 운 좋아서 그때 잠깐 용기 내서 들어간 것 때문에 너네 운 좋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밀착 카메라가 현장에 가장 밀착하는 걸 일종의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1월 19일 서부지법 전에도 한남동 그 관저 앞에 초등학교 앞에 또 공수처 앞에 모여서 사실 저희가 둘러싸여서 좀 위험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이게 끝나고 CCTV나 다른 유튜버 삭제된 영상들을 복원해서 또 여전히 헌재 앞에서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추적하고 즉 서부지법 전후로도 저희가 계속 현장에서 밀착하고 있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가님과 리서처, 또 VJ, 또 디지털 PD 같은 다양한 이 방송 기자 상이라서 이름은 직접 올리지 못했지만 다양한 직군들이 있는데요. 그분들께도 꼭 앞으로도 열심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작년 12월 18일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 강당에서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당일엔 가사까지 미리 녹음한 음원을 틀고 이에 맞춰 경호처 직원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무대 위 검은색 단복을 입은 장병 수십 명이 대열에 갖춰 서 있습니다. 군가와 함께 군무를 선보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이른바 충성가의 가사 조국을 자유대한으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공연이 끝나자 장병들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큰 소리로 격려합니다. 윤 대통령의 생일 파티처럼 진행된 행사에 장기자랑에 사실상 사병들까지 동원된 겁니다. 공연 참가 군인들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 소속 장병들로 확인됐습니다. 장기자랑에 동원된 경호부대 장병과 헌정곡을 불렀던 경호처 직원들을 포함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S 사회부 사건팀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 보도로 제가 짧은 기자 생활이지만 처음으로 이런 보도로 상을 받게 됐는데 너무 좋고 또 받고 싶어요. 그리고 같은 팀원들하고 같이 타서 진짜 윗말에도 정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보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이 보도가 굉장히 주위에서 되게 재밌다, 웃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많이 충격을 줬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보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여기에 참석했던 경찰관들한테 돈을 30만 원씩 전달을 했다, 간호장교도 동원을 했다, 이렇게 관련 후속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것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영향을 줬고 거기에 타사도 또 다른 진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이 보도를 한 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로 나오는 것들을 더 열심히 찾아보고 더 잘해야겠구나. 저희 회사 모 선배가 거만해지지 말라고 했는데 더 열심히 이 내용 찾고 끝으로 이제 항상 잘 도와주시는 마포라인 민경호, 김부미 선배랑 사건팀, 사회부 모든 선배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말은 후보 시절과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검찰이 필요하다더니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검사들을 물갈이했다. 인사는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더니 실력은 이념으로 대체됐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결국 국민은 변해버린 대통령을 심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변신은 멈추지 않았다. 계엄 당일 검찰은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수차례 직접 전화해 의원들을 체포하라 지시했다고 했다. 국회 도착 뒤에는 도끼를 써서라도 의원을 끄집어내라 지시했다는 게 공소장 기록이다. 공소장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진 최종 지휘자를 가리킨다. 여기 모인 이들은 2020년 21대 총선부터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고 확신한다. 부정선거 의혹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러나 이들은 수사 결과도 사법부도 전혀 믿지 않는다.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윤 대통령이다.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조차 믿지 않은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부정선거 증거를 잡겠다며 무장한 군인들을 선관위로 보냈다. 쓴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대통령.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대놓고 배제했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 여론이 들끓던 시기 KBS와의 단독 대담을 선택했다. 현 상황까지 오는데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의 혼돈. 계엄과 국회 탄핵의 강을 건넜지만 우리 정치는 여전히 각자의 수단을 최대치까지 활용해 치닫고 있다. 한우리 기자가 저희 허락도 받지 않고 기획을 제가 해보겠다라고 손드는 바람에 어떡하죠 하길래 병풍이나 대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 한우리, 김지선 세 기자가 2개의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상을 왜 받게 됐을까? 저희는 취재 보도와는 달리 새로운 팩트, 새로운 어떤 사실을 발굴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아까 연합회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흐름이 있게 어쩌면 맥락으로 지나간 일들을 빠른 시간 안에 의미 있게 재구성해냈다는 점,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지점을 찾아갔다는 점 정도일 겁니다. 2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안 주셨어요. 2번째를 주셨어요. 왜 받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공통점도 많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고 제목도 대통령 여러분 저를 믿으시죠? 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다큐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점도 많습니다. 만든 사람도 같고 내용도 같고 그리고 시청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작년에 시사기획청이 지난 3, 4년 동안 올린 시청률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1편이 올렸고요. 2번째로 높은 시청률이 아마 2편일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것이었고 하고 나니 온 사방의 선후배들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고생했다라고. 뭘 그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고생했다라고 연락이 왔고 차이가 있다면
1편이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2편이 나갈 때는 매우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거의 한 3일 동안 저희가 성명을 썼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우 힘들었습니다. 정말 잠도 못 자고 살이 쏙쏙 빠지는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 달랐을까? 저희는 똑같은 작품을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비슷한 영상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 편이 좀 더 못 만들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상을 주셨으니 못 만들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그때는 계엄 직후였고 굉장히 상황이 급박했고 지금은 계엄 직후보다는 여론이 분열되어 있고 그 분열되어 있는 여론 지형이 굉장히 탄탄해 보인다는 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연합회장께서 심사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내에서 고군분투한 점을 평가했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두 편 다 저에겐 좋은 경험이었고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박 검사를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22살 김기범 씨. 물속에서 올라와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올라오자 부서장이 신고를 했고 약 3시간 뒤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작업 당시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1차 작업 후 8분 만에 다시 잠수해 휴식 시간도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가족들은 원청업체인 HD 현대미포와 기범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사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자기네는 책임이 없는데 일단은 도의적으로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진짜 노이로제 걸릴 때까지 계속 하고. 부산에 있는 수중 전문 공사업체 대한마린산업. 이곳 소속으로 HD 현대미포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김기범 씨가 숨진 지 2주가 지났지만 업체는 묵묵부답입니다. 유가족에게도 원청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던 대표는 해경과 고용노동부 조사에 출석해 작업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잠수부들을 상대로 기범이 잘못으로 몰고 가야 산다며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범이 과실이 크고 우리 과실은 없게 교육이 돼 있다. 교육이 안 됐는데 교육을 했다고 막 그렇게 진술하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제대로 된 작업 경력도 없는 입사 한 달 차 다른 잠수부가 감시자라며 현장을 지킬 정도로 체계도 없었다는 것이 유가족 측의 입장입니다.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작업장 위험 요인도 확인하지 않은 원청업체인 HD 현대미포에도 책임을 묻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HD 현대미포는 사고 발생 이후 2주 동안 하청업체가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시에는 죽음마저 외주화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울산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옥천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딱 2년 됐는데 처음 저도 이런 상을 받아보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딱 2년 전 이맘때쯤에 수습기자 생활 도와주시던 선배님도 계시고 또 그것보다 전에 인턴 기자 근무할 때 같이 좀 도움 주셨던 분도 계시고 한데 제가 좀 동경하고 존경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 데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영광스럽고 좀 긴장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고를 처음 인지했을 때 쓴 단신 첫 문장이 어제 오후 4시쯤 20대 협력사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렇게 정말 드라이하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거였는데 사고 보고서에 22살이고 하청 노동자고 입사한 지 3개월 됐다라는 그 자료를 보고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유가족분들 빈소를 한번 찾아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김기범이라는 이름을 세상 밖으로 내게 됐습니다. 취재할 때 힘들었던 점은 사실 지역 뉴스가 자꾸 사라져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엄 전국이다 보니까 오늘은 로컬 뉴스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이게 다른 데서 먼저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많고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걸 지역에서는 어떤 뉴스를 많이 해야 될까 하면 그냥 하던 거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산은 특히 산업재해가 많은 도시다 보니까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